본래 국공유지관리청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적으로 우리끼리 해결해요. 우리끼리 해결해서 그것이 전체의 3분의 2, 2분의 1이 되면 국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국가 전체에서 3분의 2, 2분의 1 안 됐을 때는 이제 국가를 찾아간다. 아까 7, 8에 설명드렸던 그 말씀 얘기입니다. 이건 줄긋지 마시고요. 뭐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나중에 문제 풀다 있으면은 그때 또 한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3분의 2, 2분의 1을 갖춰야 된다 하는 정도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숫자 동의자 수 산정하는 거 설명드린 거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공유자 그리고 구분 소유자 하는 말들, 그런 표현들 아셔야 되겠고. 자, 이제 개발계획 내용 247페이지, 여기도 줄 긋지 마시고 그러한 것만 그으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1번,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면적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이라든가 사업시행기간,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할 있죠? 우리 공법에서는 다 분할할 수 있다고 했죠? 분할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이거 얼마 이상이라고 했죠? 주상전화 1마 이상이죠? 그래서 1마 이상. 분할했을 때도 각각은 1마 이상 돼야 됩니다. 너무 잘게 쪼개면은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하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1마는 돼야 돼요. 그래서 분할하더라도 1마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그 숫자 없지만 결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한쪽은 좀 상업적인 용도로, 한쪽은 주거적인 용도로, 이렇게 또 한쪽은 산업단지 용도로 해서 이렇게 결합해서 유기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인가?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할 때는 환지 방식 하더라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수용할 것인지 환지할 것인지, 인구나 토지 이용 계획, 원형지는 이제 개발하지 않은 원래 척박한 그대로 공급하는 것이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공급 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교통처리계획, 환경계획 하는 것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재원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14, 15, 16, 17은 체크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14번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 하는 말 있죠. 밖의 지역,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 15번은 세 번째 줄 세부 목록 하는 말, 세부 목록. 16번은 세입자 주거 생활 안정 대책, 세입자 대책 있고, 17번은 순환개발 있어요. 순환개발.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한꺼번에 여기 전부 다 털고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는 물론 도시개발 사업은 꼭 주상공 아니어도 하기 때문에 꼭 여기 사람들이 산다는 법은 없지만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주할 그 대책 마련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규모가 클 때, 그럴 때는 나누어서요. 먼저 1단계 여기에 있는 여기를 철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뭐 LH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일단 임시로 거주하게 하고, 여기다 이제 주택을 건설해요. 그리고 다시 정착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이주시키고, 그다음에 사업한 이후에 정착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이주시키고 사업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 뭐 생각할 수 있죠. 분할만 안 할 뿐이지 뭐 사실 알고 보면 공구별로 뭐 분할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순차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순환개발 방식, 순환개발 방식.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안에 도로 같은 거 공원 설치하지만 하수 종말 처리장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거, 이 기반시설의 비용 부담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토지는 나중에 수용할 때는 다 수용해야 될 수용 보상해야 될 그 재산 목록 있어야 되겠죠. 그 세부 목록이에요. 세부 목록. 그 세부 목록에는 여기는 합법적인 모든 재산이에요. 민법상의 소유권, 또 뭘 보여야 되겠어요? 뭐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민법상의 권리만 보여야 됩니까? 특별법상의 어업권, 광업권, 물에 관한 권리 다 보여야 돼요. 그런 모든 보상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 그리고 여기 있는 세입자 주거 대책.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세입자 주거 생활 안정 대책을 수립한다. 보상 대상인 세부 목록을 작성한다. 그리고 순환 개발 방식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본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이걸 할 때 공란으로 비워뒀다가 도시개발 구역 정하고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 1월 1일,
개발구역 지정 2월 2일 날 했어요. 근데 얘는 비워놔요. 여기서는 아까 인구 수용 계획이라든가 교통 처리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다 있어야 돼요. 시행자, 시행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박세세화는 비워놨다가 1월 2일 날 구역을 정하고 구역이 확정된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밖이 어딘가 이런 것들이 확정될 수 있죠. 이걸 1월 3일 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4, 15 시험에서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도시개발 계획 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건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아까 이걸 하고 이걸 하는 통째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세세환에서 제가 의미 없는 그런 앞글자 따는 것을 참 싫어하는데 이거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수영 선수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딴 거라고 착각하고 강의를 했는데 수영 선수 알죠? 박세세환 그랬더니 대답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이의 제기를 안 하길래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 제가 착각 실수한 걸 깨달았습니다. 박세환이 아니고 다른 선수인데 그냥 박세환으로 알아두십시오. 박세세환 한 김에 그냥 하겠습니다. 박은 도시개발구역 박의죠. 그리고 세는 세부 목록과 세입자, 화는 순환개발 방식. 248페이지 도시개발 계획의 다른 계획과의 관계. 양과로 1번 이제 두 번째 돈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아실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아직 이해 못하신 분은 세 번째 또 강의할 때 이해하시면 되겠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일정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일정이에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충분히 읽어줄 수 있죠. 국가계획,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순서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이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가 한다고 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걸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걸칠 때 협의죠.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대도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자치단체장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세 번째 줄 걸치는 경우, 네 번째 줄 협의하면 되겠죠. 걸칠 때는 협의.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위를 가는 거죠. 그 위가 일반적으로 누구예요? 국장이죠. 비용과 관련될 때는 행장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토지와 관련된 영법은 국장의 권한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1.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왜 요청하겠어요? 국가사업이라서 양산시 사업이라서 국가사업이겠죠? 중장은 국가사업 관할하는 장. 그러니까 1번, 2번은 뭐 사실 같은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이제 국장이 스스로 판단하면 지가 지정하는 거고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관계장관이 국가 목적으로 해서 요청할 때는 또 지정하는 거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또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국가 목적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제한할 때가 있겠죠. 근데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것은 누가 인식하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지 1, 2, 3번 다 국가가 사업할 때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5번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가 할 수 있다고 했죠? 긴급하게. 돈도 뭐 국가가 많죠. 지자체보다는 당연히. 그리고 이제 협의가 안 된다. 협의 불성립하면 국장 지정. 그래서 외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헌법에는 초등학교는 당연히 의무교육이고 법률로서 중학교도 지금 의무교육이죠. 근데 중3 교육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뭐 과외비에다가 뭐 학원비가 과외비인가? 그래서 한 1,000불쯤 들어가요. 1,000불.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3 교육비 1,000불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중3 1,000불 국가가 책임입니다. 국가는 누가요? 이제 우리 부동산 국보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국장이죠. 그러니까 중3 1,000불 국가가 책임져라. 국장입니다. 국장. 중3 포인트는 3이에요. 3 30만 중3 1,000불.
그럼 그 밑에 이제 분할과 결합.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떨어지는 것을 둘 이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했죠. 둘 이상을 분할과 결합. 근데 분할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 하는 말 읽으시면 되겠고 25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분할할 때는 세 번째 줄 각각의 면적이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것은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 주상전화 1인반 여기서 나온 거예요. 10,000제곱미터는 되어야 그래도 효율적인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어떤 시가지 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분할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가 10,00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 거기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252페이지 중간 아래에 5번 동그라미 5번 뭔가 제안할 때 요청할 때는 항상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 그래서 도시개발 별시장 군수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 이럴 때는 부담 안 시킬 거고. 25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제가 2페이지 그랬어요? 페이지를 접어놓고 밑에 접은 데가 딱 가려지네. 54페이지 동그라미 5번 별시장 군수구청장은 제안자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나왔죠. 비용 부담. 이제 또 정비법에 또 나와요. 안전진단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자에게 비용을 또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한다. 도시개발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지금 관리계획과 관련된 것도 공부하고 있죠. 관리계획에 대한 우리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입안 제한 비용은 부담해야 돼요. 여기는 지정 제한 그리고 정비사업하면 정비계 뭡니까 안전진단 요청했을 때 비용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요 여기 보시면 이 지정하려는 자가 미리 기초사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지정할 것인가. 요청할 때도 요청하기 전에 기초사 해야 되겠죠.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제안할 때도 제안자가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기 위해서 기초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할 수 있다 이것은 혹시 모르더라도 기초사라는 절차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이제 기초사 후에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죠.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면 어디에다가 지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알려줘야 돼요.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리는 것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줘야 돼요. 둘리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일간신문은 하나는 전국을 보급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 지역을 주된 보급적으로 해야 됩니다. 양산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서 무슨 광주일보 이런 데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틀리게 안 내요. 그러니까 타 지역을 뭐 주된 보급적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간신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일간신문. 서울신문에 내도 돼요. 서울신문 전국을 보급적으로 하니까 내 주대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고. 근데 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해줘야 되겠죠. 일간신문 공고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죠. 중요한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 공고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양산 15에만 실어주면 돼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됩니다. 근데 면적이 좁을 때는 좀 경시했죠 절차를. 면적이 넓으면 좀 더 가중된 절차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 공람 공고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공청회. 볼게요. 양괄호 2번만 보겠습니다. 주민의견 정치 양괄호 2번.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무시해도 돼요.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전국이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둘리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됩니다. 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14일 공람은 여기서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들 주민 의견 들을 때는 그냥 14일. 공청회 개최할 때도 14일 전까지 공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의견을 14일 정도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30일짜리는 따로 이제 공부합니다. 30일짜리. 정비법에 가서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보통 우리들의 의견 제시 기간은 얼마죠? 14일. 그러니까 공고 공람은 14일이 일반적입니다. 자, 일간신문 그리고 그 밑에 10만 제곱미터 있죠?
10만. 그래서 1, 10. 그래서 1, 10.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1, 10 다음에 1, 10 다음에 100 나와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공청회입니다. 국장이나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나고 공람 14일 하라고 했죠? 공람하고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정립할 기회를 주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공청회 개최. 그래서 1, 10, 100 했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보니까 일단 1, 10, 100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얘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1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1, 10, 100 그래야지 1이 일간 신문이구나. 그 다음에 10만 이하 미만은 생략하는구나. 100만 이상은 공청회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될 수 있는데 1, 10, 100 보시고 다음에 258페이지 협의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목차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것은 도시군관리계에서 공부한 거 그 재탕이기 때문에 목차만 보셔야 돼요. 공부할 때. 258페이지 메뉴. 국장은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죠? 국장은 항상 중앙과 관련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재탕이에요. 근데 재탕을 한 것을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은 여기 있는가 없는가 오히려 더 흐려져요, 이제. 공부할 때요. 그러니까 이건 도시군관리계과 유사하다, 절차가. 사실 도시군관리계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말의 3번에 보시면, 3번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되는데 꼭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과 협의. 좀 전에 본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양말의 3번 맨 밑에 258페이지. 그리고 개발계획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이것은 기억을 못하더라도 뭐 국가계획하면 국장 생각이 떠올 수 있을 것이고 얼마 이상 할 때 국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100만. 그러니까 100만 이상은 두 가지가 있죠. 특별한 절차가 공청회를 해야 되고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고시 절차는 너무 뻔한 것이고 이제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하면 6번에 양괄호 1번에서 260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결정 고시가 되면 도시적과 무엇으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이죠. 취락지구.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공부를 했는데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죠. 그럼 거기는 시가지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거나 했을 때는 그 지역을 어떻게 다른 방식 이제 그 지역의 토지를 좀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환지 방식의 그 토지효용 증진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때 환지를 하기 위해서 또 환지와 관련된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고 여기에 있는 것을 이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공부한 것을 거기다 갖다 원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취락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사실 입법도 좀 법률도 잘못된 것 같고 안 내용인데 취락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 취락적으로 한번 보죠.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죠. 자연 취락지구 어디 지정하죠? 녹, 관, 농, 자. 집단 취락지구는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취락지구 이거 한번 볼게요. 녹관농자에 있는 취락이요. 도시를 떠나서 3, 4, 5 모여 산 이분들이 취락을 모여 그러니까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필지가 반듯하지도 않을 겁니다. 넓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취락지구에 이런 곳에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여기를 도시개발 구역으로 정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환지 방식의 사업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뭘 만드는 게 아니고 시가지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그러겠죠? 여기서 환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환지할 필요가 있겠죠? 뭐 하지 말고 그냥 살을까요? 이렇게 삐뚤삐뚤한테는 환지하면 더 좋겠죠? 또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여기다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시가지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주거 환경을 좀 낮게 개선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리산 밑에 이렇게 한 10여 가구가 몰려 살고 있는데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시가지 만들려는 것도 아니에요. 도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면적을 30만 제곱미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꼭 계획관리나 자연녹지에서만 해야 되겠어요? 아니겠죠? 기본계획으로 개발 가능한 용도로 미리 정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을을 정비하는 마을만. 그래서 취락지구는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개발구 정하면 도시적으로 의제한다. 지구단위 기획구를 의제한다 했는데 이거 적용 안 돼요. 또 아까 도시개발구 정할 때는 규모가 관농자 지역에서는 3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취락지구 지리산 밑에 30만도 꼭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마을만 정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여기서 기본계획으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쓰고 있을 때만 도시개발구 정할 수 있다 하는 말도 적용 안 됩니다. 취락지구는. 여기 있는 것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지면 도시적으로 의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도시적 밖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비슷한 취지로 도시적으로 의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는 것은 취락지구에 같이 붙여 나올 거고 얘는 좀 연역상 과거에 1종 지구단위, 2종 지구단위 있을 때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좀 바뀌어야 될 법 규정인데 안 바뀌고 있어요. 제가 해석상. 그래서 얘는 나오더라도 취락지구에 그냥 붙어 나오니까 취락지구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취락지구는 도시 단위다? 아닙니다. 그냥 그 마을 공동체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도시적으로 의제를 하죠. 그때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도시군 관리구를 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과는 본래는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형도면 고시하지 않고 지형도면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중간에만 고시를 해주면 돼요. 2번에 있습니다. 양관의 2번. 지형도면 고시의 특례 세 번째 줄 있죠? 언제 하면 돼요?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형도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도시지역 의제 효과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에 발생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틀렸죠? 그러니까 도시적 됐고 지형도면은 그 이후에 천천히 고시를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이제 특례 다른 규정이에요. 개발구역에서 이제 개발행위 건공물 토토토 그리고 뭐요? 죽까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야 되고 6호 물건을 쌓는 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토토토 토지 형질 변경 정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굴착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허가 받아야 됩니다. 토속 채취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형질 변경 목적일 때 허가 받아야 돼요. 형질 변경 목적인 토속 채취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무슨 허가? 형질 변경 허가. 그러면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닌 단순한 토속 채취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토속 채취 허가 받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 분할 허가사항입니다.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중목, 대나무 또는 나무를 베는 것, 심는 거 허가 받아야 돼요. 저는 토요일에 3일이다 하는데 건공물 토토토 토요일 3일간 일하고 3일간 일하고 토요일 3일 쉬니까 일요일날 죽 먹어요. 밥을 먹고 건공물 토토토 중목 벌채와 식재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때는요.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돼요. 왜 이 허가사항은 왜냐?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는지 이것이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는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 의견을 듣는 취지도 마치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명확히 지장을 주지 않는 거 있어요. 근데 지장을 주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게 있죠. 또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것은 사후신고죠. 그래서 양과로 3번 응급조치 허가 받을 필요 없고 그 밑에 이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 1.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불행히 정하는 간이 공작물 그중에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있는데 뭐 버섯재배사는 모르더라도 비닐하우스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비닐하우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리고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거. 아까 물건 쌓는 게 허가를 하라고 했는데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을 쌓는다. 허가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답이 거기 나와 있네요. 도시개발 사업에 뭘 주지 않아요? 지장을 주지 않고, 지장을 안 주면 뒤에는 용서도 나오죠?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토속 채취라든가. 그리고 관상용 중목을 어떻게 해요? 임시로 심는 거, 임시로. 흙 같은 거 같이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새끼줄로 꽁꽁 묶어놓은 거 보신 적 있죠? 나무들 구덩이에 그냥 꽂아놨어요. 그거 허가 안 받습니다. 지금 본 것들은 다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방해를 안 주네요. 비닐하우스 금방 철거할 수 있잖아요. 경작을 위해서 토지 형절병이 해봐야 그거 뭐 100날 1000날 해봐야 기계 와가지고 가르면 하루면 다 원사회복 합니다. 그리고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 금방 받고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임시식재. 그런데 경작지에 임시식재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작지. 과수원이라든가 논밭에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이제 그 보상 같은 거 노리고서 쓸데없는 나무 같은 거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임시는 금방 이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경작지 심으면 나중에 이제 들통나면 그때 임시로 하고 그리고 들통 안 나면 보상금 받고 그럼 안 되기 때문에 경작지에 식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작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따로 외우지 마시고 뭐 별로 방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보시면은 안 외워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62페이지 양괄호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건공물 토토토 주기 허가사항이라고 했죠?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이미 여기서 공사를 시작했다. 이 사람은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 없죠? 공사할 수 있어요. 다만 30일 이내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 국토계획법에서도 C 하는 게 있었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라는데 그것도 도시개발구역과 나중에 정비사업할 때요. 정비구역 지정되면 또 역시 건공물 토토토 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기득권 보호. 네 번째 줄 신고 후 계속할 수 있다.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은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 후 계속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해 보겠습니다.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면요.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뭐 지방이전 법 이런 것들은 이거 참고사항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민간이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이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요. 얘는 안 나와요. 얘네들은. 네. 이거 말고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에는요.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경기를 수도권 그럽니다. 여기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역. 이러한 용어들은 몇 번 말씀드리니까 한 번씩 들었다가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지문 중에 하나 정도는. 과밀억제권역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있고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이 있습니다. 이거 한강수계, 팔당댐 이런 데는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저울의 중심지 같은 데는 너무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억제하는 겁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은 좀 외곽 지역 같은데 이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어드밴티지 주는 거. 근데 이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렇게 양산으로 공장을 옮기겠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기초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이제 제한하는 겁니다. 양산시장에게. 근데 양산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니죠. 그럼 이제 요청을 합니다. 만약 김해를 찾아갔으면 더 쉽죠. 김해시장에게 바로 이제 요청을 하면 돼요. 근데 양산에서 양산시장이 요청하면 또 경남도지사에게 제안하면 경남도지사에게 양산시장이 또 요청을 또 해야 돼요. 이제 절차가 이제 두 번 반복되는데.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이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해서요. 여기다가 여기 있는 공장 옮기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줬어요. 이제 절차를 거쳐서 해줬더니 그럼 이 사람이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거를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신청해야 되겠죠. 인가를 괄호해 놓은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만약에 지정권자가 할 때는 인가 받을 필요 없죠.
계속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사업 여기 지정권자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저 계획대로 실시계획도 있어야 되고 저 계획대로 또 뭐 환지계획 공급계획도 있어야 되고 저 계획대로 나중에 이렇게 조성이 돼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지정권자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정권 그래서 준공검사도 지정권자는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자기가 결정권자니까 지정권자가 아닐 때는 이제 준공검사도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도 지정권자가 아닐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3년 이상 할 때까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할 생각이 없더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가보니까 공장 뭐 잘 돌아와서 서울에서 그냥 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년 동안 실시 인가 신청을 하면 3년 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인삼이에요, 인삼. 실시기 인가 신청을 몇 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주상공 지역에서도 하지만 이렇게 외진 곳에 뭐 인삼밭에서도 하고요. 황무지, 황야에서도 합니다. 사람 없는 곳. 그러니까 척박한 곳.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인삼밭 했는데 이는 뭐죠? 실시 인가 신청을 사면요. 3년 동안 안 하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이거 말고도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까?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가 있죠? 그럼 이제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 이 계획을 지정권자가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미룬 것은 사업을 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시급하지도 않다는 뜻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개발계획을 2년 동안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2년 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때부터 실시기 인가 신청은 몇 년 이내에 해야 되겠어요? 인삼밭이 3년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또 예외를 두는데 그건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기억은 하지 마십시오. 330만 이상 할 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5년. 330만이면 실시 인가도 5년. 그런데 이 5년은 다른 데서 보더라도 그건 여기는 5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5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도 330만 이상일 때도 있겠죠. 여기는 3년밖에 안 줘요. 그래서 거꾸로 할 때는 또 5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체계에서 안 맞아요. 구조도. 또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굳이 이해가 안 돼도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버립니다. 자, 다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몇 년이요? 2년. 그리고 계획 세운 다음에 인삼받칩니다. 실시 인가 시정은 3년. 나중에 1, 2, 3으로 정리할 거예요. 1, 2, 3. 1은 1기. 기반시설은 1년. 그리고 도시개발 계획은 2년. 지구단위 계획은 3년. 나중에 공부 좀 더 한 다음에 이제 정리하면 되니까 요건 2년입니다. 얘는. 다음에 이제 그 330만짜리는 안 보기로 했고요.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불상사, 물론 이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때도 해제되지만 사업이 다 끝나도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사업이 다 끝나서.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 공고하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수용방 지을 때는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돼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 지금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듬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구역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말씀드렸죠? 택지개발 사업하고 있는 것이 택지개발지구고 사업 다 끝나면 택지개발지구 아닙니다. 그냥 땅이에요. 그냥 땅, 토지. 도시개발구역도 도시개발 사업 끝나면 그냥 땅이 땅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이 아니고.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지가 돼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업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이 토지를 서로 나눠 갖는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서로 나눠 갖는 거. 그러니까 종전 토지가 있었죠. 삐뚤삐뚤한 거. 그걸 여기서 나눠 가져야 돼요. 이 행위를 다 마쳐야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할 때요. 여기서 종전 토지 대신에 이 토지를 갖기로 했는데 종전 토지 내가 200평 있었는데 100평만 준대요. 그래도 좋을 수 있어요. 더 정비가 돼 있으면. 정비가 하나도 안 된 땅을 뭐 준다든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럼 내가 가진 것보다 권리가 줄었으니 나에게 뭔가 금전으로 보상해달라. 뭐 청산금 같은 거 여기서 결정하네요. 청산금. 청산금도 결정. 물론 이 청산금은 주된 그런 절차가 아니고 환지의 부수적인 절차죠. 환지를 하는 과정이 나오는 부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제 청산금도 절차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쟁이 다 끝나면 환지처분 공고해줘요. 양산시부에 오늘 며칠이죠? 4월 3일인가요? 2일인가? 3일이죠? 4월 2일이에요? 4월 2일. 다행히 4월 1일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다
거짓말인 줄 알고 강의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어제 제 거짓말 우리 단체 카톡에 거짓말 하나 보냈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4월날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 양산 15일 실어줘요. 그럼 이제 환지처분 공고한 다음날 4월 3일 이게 다음날이죠. 다음날 이거 환지처분 공고일이고 다음날 이제 환지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환지가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다 이전합니다. 이제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로 권리가 이전되죠. 그래서 이걸 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를 종전 토지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그러면 이제 청산금도 여기에서 결정했고 청산금은 환지의 부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환지가 확정되면 청산금도 여기서 확정되겠죠. 청산금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사업은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되는 게 아니고 언제 해제가 돼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이제 환지와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또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처럼 중간에 필요가 없어서 해제 의제되었을 때는 그 토지가 도시적으로 그대로 존치를 해야 돼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해야 돼요. 환원해야 되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대로 놔둡니까? 폐지가 됩니까? 폐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또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도시적이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되면 안 되겠죠? 그냥 도시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지구단위 계획도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죠. 262페이지. 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원칙. 도시개발구역은 다음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네모 안에 있는 것의 다음날입니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기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예 네모 안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3년 되는 날의 다음날 네모 안에다 써놔야 돼요. 아니면 위로 뭐 화살표해가지고 어쨌든 까먹지 않게 잘 놓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외 다음 페이지 예외 1.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된 이거는 이제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구역을 정하고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아니고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게 있죠.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또 실시기 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또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 동안 인가 신청을 안 하면 3년 되는 날이 다음 날. 그래서 인삼밭 해서 이렇게 외우시고 환원 폐지 양괄호 2번.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되면 세 번째 줄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떻게 돼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환원 폐지. 도시적은 과거로 환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언제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서 해제되거나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날 해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를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강의했는데 줄을 안 거드린 게 있는 것 같네요. 25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52페이지 252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및 규모 하는 말 있죠? 이거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도시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이죠? 1만 이상이죠? 그러니까 주상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자생은 붙이면 되고요. 그 도시역 밖은 얼마라고요? 30만입니다. 30만. 그리고 이제 10만인 것도 유학집에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가능성 양화를 2번, 동그라미 1번에 252페이지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도시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 미리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했죠. 근데 이제 얘가 나오기보다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없는 도시에서는 어디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 그거를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광역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없는 도시군에서는 주상공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할 수 있죠?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규모 제한에서도 제가 취락지구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에서 국장이 지정한 지역, 이런 곳에서도 역시 지정 규모 제한을 안 받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 적용 안 돼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에서만 해야 된다. 도시적 밖에서 할 때는 30만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일반적인 원칙이 왜 적용 안 되는가 봤더니요. 분석을 해봤더니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정하는 지역형,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가 아는 형님 하나가 술만 먹으면 거의 개가 돼요. 형 취하면 개지. 형 취하면 개지. 이 사람 뭐 에티켓이라든가 공중도덕 같은 거 지켜야 안 지켜요. 법규 같은 거 안 지키죠. 아무데나 갈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 자연녹지 계획관리에서만 해라. 이런 것도 이 사람은 안 지켜요. 형 취하면 개지. 면적도 적용 안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있는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틀렸죠? 형취하면 개지를 생각했다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뭐 면적이 얼마여야 된다. 또는 도시 기본계획이 없을 때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만 해야 된다. 기본계획으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했을 때만 개발진흥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기 때문에 자꾸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이제 숫자는 나중에 외우더라도 그러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 기본 강의 나가면서 다 할 수는 없고 또 문제 풀면서 또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10분 쉬었다. 계속해서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칠판은 그냥 놔두겠습니다.